안녕하세요, 미스터믹스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수산물 유통 6단계 또는 7단계, 수산물 유통 구조가 서민물가 상승시킨다. 한마디로 수산물 유통 구조의 복잡함이 최종 소비자가를 올린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시작하죠. 맞습니다. 저 같은 돼지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산물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돼지 새끼를 어떻게 차단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전에 수산물 유통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실 수산물의 유통 구조는 수산물 형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나오는 생물 고등어가 가락시장에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뉴스나 신문에서 말하는 6단계를 토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생산자, 경매, 위판장, 중매인이죠. 물류, 도매법인, 중매인, 도매상이죠. 소매상, 소비자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이걸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배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공동어시장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리고 물류차에 이동을 하고 도매법인에서 2차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한 거를 도매상이 가져가고 그걸 다시 소매상한테 그리고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형태예요. 조금 이해가 쉬워지려나요? 소비자 도착까지 총 6단계입니다. 자, 그럼 각 단계에 대한 설명, 각 단계가 사라질 때의 설명, 그리고 가격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배입니다. 바로 생산자죠. 고등어를 잡는 생산자죠. 일단 생산자가 없다면 뒤에 유통 구조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최종 소비자님이 낚시로 고등어를 잡아서 드시면 돼요. 간단하고 편하죠.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고등어의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최초의 가격은 2단계인 경매 단계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고등어의 가격은 제로입니다. 두 번째, 경매, 위판장과 중매인입니다. 부산이라면 공동어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위판장에서는 다시 2단계로 나눠져요. 수매와 포장이라고나 할까요? 수매 단계는 말 그대로 고등어를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과정, 포장 단계는 구매한 고등어를 가락시장에 올리기 위해 스티로폴에 담아서 물류차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수매 단계가 없다면 도매법인이나 도매상 또는 최종 소비자가 배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배는 100박스, 200박스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날 배에서 나온 전체 물량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몇 천에서 몇 억 정도면 가뿐하게 구매 가능하죠. 포장 단계가 없다면 5톤 탑차에 고등어만 싣고 가락시장에 올라갑니다. 가락시장에 도착한 물류차는 다시 부산 내려가야 하니까 고등어만 우르르르 바닥에 떨구고 다시 출발해요.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 정리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 씻고 스티로폴에 담고 얼음도 채우고 등등 공동어시장에서 포장할 때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동어시장에 숙련된 조교 아주머니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고등어 한 박스 경매가가 5만원이라 치자고요. 그럼 중매인 비용 및 포장 등 대충 한 5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한 박스의 가격은 5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많이 붙는 것 같다고요? 아닐걸요. 세 번째, 물류. 간단합니다. 포장된 고등어를 물류차에 올려주면 물류차는 가락시장에 와서 다시 내려주는 역할이에요. 물류가 없으면 부산에 가지러 오시면 되죠. 얼마나 간단해요. 실제로 큰 업체는 자기들이 물류차를 이용하기도 해요. 물류비는 박스당 1,000원 치고 현재까지는 56,000원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2차 경매. 도매법인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저도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도매법인은 약간 도매상의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느낌이에요. 도매상이라는 사업의 주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조해주는 느낌. 제 생각에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서술하게 되면 길어질 듯 하니까 다음에 좀 더 잘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아무튼 가격은 아마 여기서 1,000원 정도 붙는다 생각하고 57,000원 가죠. 다섯 번째, 중매인, 도매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벌크 단위가 아닌 박스 단위로 판매를 하죠. 요 앞에까지는 일반인 분들 구매하실 요건은 안 되지만 수량 자체의 압박 때문에 벽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도매상 분이 해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없어진다면 하루에 고등어 2박스 소비하시는 최종 소비자분은 고등어 100박스씩 구매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한마디로 도매상은 큰 구찌를 댕강댕강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소비자분들과의 접촉도 꽤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마진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앞에 단계들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약간 떨어지지만 이 단계는 도매상이 100%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올라오는 생물 고등어 100박스 중 50박스가 남았다. 다음날은 원가 이하로 내려갑니다. 생물인 만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일 올라온 고등어라도 조금 늦은 시간에 가면 가격이 팍 떨어져 있죠.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진은 잘 모르겠지만은 2,000원에서 5,000원은 마진을 볼 것 같아요. 더 볼 수도 있고요. 그냥 62,000원으로 하죠. 비싸다고요? 리스크 감안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못 팔면 버려야 되거든요. 나중 되면은 생물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소매상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종 소비자와 가장 긴밀하죠. 도매상이 박스 단위로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면 소매상은 낱개 단위의 물건을 판매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남편, 딸,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여기에서 판단되는 중요한 자리죠. 소매상이 없다면 박스 단위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매상은 만나는 일이 없어서 제가 아예 몰라요. 박스당 한 1에서 2만원 정도 마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10박스 파는데 마진이 한 박스당 5,000원이면 좀 작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잘 몰라요. 소매상은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자, 유통의 6단계였고요. 제가 소설을 쓴 거니까 가려서 드릴 필요가 있는 영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다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그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위에 몇 명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지인들한테. 그분들도 저랑 비슷한 의견들이더라고요. 좀 빠지면은 좀 유통에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유통 단계를 2단계로 팍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모델을 지금 공개할게요. 생산자에서 믹스로,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2단계 유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단 저한테 한 5천억 정도 있다면은 1년 정도는 넉넉하게 이걸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십시오.